안녕하세요. 북치네의 서재입니다. 제레미 아이언스 주연의 영화로도 크게 인기를 끈 리스본행 야간 열차는 철학적인 묵직한 사유 속에 누군가의 인생을 뒤쫓는 흥미진진함이 동반된 매혹적인 작품입니다. 파스칼 메르시어는 스위스 출신의 언어 철학자 피터 비에리의 필명으로서 자신의 철학적 사유를 대중적 서사로 풀어내기 위해 이 작품을 썼습니다. 벽돌책 두께의 장편소설 리스본행 야간 열차는 그의 이름을 세계적으로 알린 대표작입니다. 스위스 베른의 고등학교에서 30년간 고전어를 가르치며 시계태엽처럼 반복적이면서도 정확한 삶을 살아가던 그레고리우스는 어느 날 다리 위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한 여성과 마주치게 됩니다. 삶의 의외성을 허용하지 않았던 그는 낯선 여자 입에서 나온 포르투게스라는 말과 책 한 권에 이끌려 돌연 파피루스적 삶에서 도망쳐 리스본행 야간 열차에 몸을 싣습니다. 언어 성벽 뒤에서 고립을 자초한 그를 뒤흔든 것은 언어의 연금술사라는 책 안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경험한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가? 라는 문장입니다. 일평생 단 하나 삶의 레일 위만을 달려온 그는 선택하지 않았던 다른 생에 대한 갈망과 자유의지, 잠재적 자아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레고리우스는 베른에 익숙하면서도 폐쇄적 공간을 벗어나 저자 프라도 삶을 추적합니다. 작품 속 문장인 인생은 우리가 사는 그것이 아니라 산다고 상상하는 그것이라는 말은 웅숭 깊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 안에 극히 일부만을 살아가다 죽는 존재이고 어떠한 계기로 머무는 장소는 그대로 삶의 지도가 됩니다. 그레고리우스가 과거의 침묵을 품고 있는 죽은 언어의 세계에서 빠져나와 리스본으로 떠나는 여정은 잠재적 자아의 현실적 구현인 동시에 자기 자신으로의 여행입니다. 박물관 야간 경비원과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청소일을 했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그레고리우스는 자신이 빠져나온 노동자 계급에 대한 부채감과 책임감 사이에서 언어 속으로 도망친 사람입니다. 한때 제자와 결혼한 적 있지만 그의 숨막히는 폐쇄성은 실패한 결혼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내 플로렌스가 에스파니어로 가족들과 통화할 때 그 소리가 천박하다며 방문을 닫아버릴 정도로 그는 유행을 쫓아 평범하게 살아가는 플로렌스의 모든 것을 경멸했습니다. 인생을 결정짓는 무수한 드라마들은 당시에는 느끼지 못할 만큼 조용히 펼쳐져 뒤늦게 거대한 의미를 드러냅니다. 미지의 세계를 상징하는 포르투게스와 깊고 맑은 눈빛의 젊은 남자 사진이 실린 언어의 연금술사에 이끌려 리스본에 도착한 그레고리우스는 저자 프라도 인생과 사유 속으로 천천히 침잠에 들어갑니다. 지독한 근시의 그가 리스본에서 낡은 안경이 깨져 새 안경으로 바꿔 써야만 하는 설정은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혹은 삶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엄혹했던 포르투갈 독재 시대를 살아갔던 프라도와 그 주변인들의 삶을 통해 그레고리우스는 자신 안에 잠들어 있는 또 다른 삶의 가능성과 조우합니다. 리스본행 야간 열차의 실질적 주인공 프라두는 명망 높은 귀족 가문의 판사 아들로서 지나치게 빛나는 천재성으로 일평생 고독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고교 졸업 연설에서 독재 정권과 종교 권위의 위선을 날선 언어로 비판해 좌중을 서늘케 한 지적 영혼의 소유자입니다. 그런 그에게 가족은 벗어날 수 없는 운명적 굴레였습니다. 굽은 척추로 일평생 육체의 고통을 짐지고 살아가는 권위적인 아버지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억압한 어머니, 자기 목숨을 구해준 이후로
오빠를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여동생 아드리아나 사이에서 프라도 내면은 외로웠습니다. 프라두는 가족의 굴레로 자신이 원했던 삶이 아닌 부모가 원했던 삶인 의사로 살아갑니다. 태생적 품격과 교양의 외피 아래 그에게 숨쉴 공간은 계급은 달라도 영혼을 나눌 수 있는 조르지나 마리아 주안 같은 친구입니다. 프라도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건은 독재 정권의 악명 높은 고문관, 리스본의 도살자라고 불리던 맹지스를 살려낸 일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적 소명에 따라 맹지스를 구했지만 시민들은 어제까지 존경과 사랑을 보냈던 그에게 배신자 낙인을 찍고 얼굴에 침까지 뱉습니다. 맹지스를 살려낸 행위는 의사로서의 도덕적 신념이었지만 그러한 선택은 깊은 혼란과 회의를 불러왔고 프라두는 속죄의 뜻으로 반독재 지하 조직에 몸을 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프라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깊이 사랑했던 친구 조르지를 배신하게 됩니다. 프라드가 빠져든 28살의 조직원 에스테파니아는 소녀와 요부 모습을 지닌 외모에 조직원들의 이름과 정보를 모조리 기억하는 비범한 기억력의 소유자입니다. 조르지는 그녀가 붙잡힌다면 조직 전체가 위험해진다는 이유로 그녀를 제거해야 한다고 하지만 진짜 제거 이유는 사랑을 빼앗긴 데서 비롯된 질투와 상실감 때문입니다. 프라두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함께 도피하려 하지만 에스테파니아는 당신 너무 허기졌어요 라는 말을 남긴 채 그와의 동행을 거부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 동맥류를 안고 살아간 프라두는 자기 삶의 가장 깊고도 쓰라린 진실을 통과한 뒤 지병인 뇌 동맥류 파열로 삶을 마감합니다. 포르투갈 독재 저항운동의 상징인 카네이션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인 1973년의 일입니다. 그레고리우스 손에 들린 언어의 연금술사는 프라두가 치열하게 통과해온 사유와 감정의 결정체이며 그 책을 통해 프라두 인생 퍼즐을 맞추는 과정에서 그레고리우스 또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되묻습니다. 고전어 세계에 자신을 유폐해온 그레고리우스가 리스본에서 프라도 삶을 추적하는 여정은 또 다른 구원서사로 이어집니다. 프라도가 숨진 1973년 그날에 시간이 멈춰버린 듯 유품과 저택에 파묻혀 오직 기억의 사제로만 살아가던 아드리아나는 오빠를 깊이 이해해주는 그레고리우스를 통과하며 자신을 가두었던 거대한 성벽을 깨고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오빠의 삶을 진정으로 대면하는 그레고리우스와의 만남 속에 그녀 역시 프라두에 대한 의무감과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이는 프라두 삶에 빚을 진 다른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레고리우스의 느닷없는 리스본행 야간 열차행은 결국 타인을 이해함으로써 나를 구원하는 여정입니다. 생은 사소해 보이는 선택이나 우연으로 많은 것들이 결정되고 그 핵심에는 누군가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만남이란 한밤중에 아무런 생각 없이 달려가는 두 기차가 서로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타자성의 경험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모험이다. 자기와는 너무도 다른 논리를 지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던 프라두를 알고 이해하는 과정은 그레고리우스 자신을 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리스본행 이후로 아내였던 플로렌스를 찾아가고 이해하고자 함이 그 방증입니다. 자신과 완전히 달랐고 다른 삶을 살았던 프라도 인생을 따라가는 여정이 결국 자기 자신으로 향하는 이 작품을 다 읽고 나면 누구든 어딘가로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책 속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감독은 우연이다 라는 문장은 나를 설레게 했습니다.
내 남은 삶에 또 어떤 우연이 찾아올지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주어지는 삶을 묵묵히 그저 살아냅니다. 그 살아냄 속에 보석 같은 책을 발견하는 것, 그것은 안전하면서도 설레는 완벽한 모험이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